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민주노총 출범 이후 처음 실행한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당당히 선출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상균 신임위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상균입니다. 네, 다들 위원장님 하면 쌍차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당당히 민주노총 첫 번째 직선제 위원장에 선출이 되셨습니다. 우선 보니까 결선 투표 결과 51.62%. 우연인지 필연인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퍼센트가 같습니다. 자, 우선 당선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퍼센트만 갖는 게 아니라 네. 남은 임기도 그러네요. 3년. 똑같습니다. 되게 직선제가 잘 치러질 수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준비가 필요했고 처음 치러지던 게 걱정했는데 저는 조합원들을 믿었죠. 결국 조합원들은 1차에서 62.7%로 굉장히 높은 투표율로 네. 선거에 참여해서 민주노총이 거듭나기를 바랬어요. 네. 그것은 변화의 아주 바람이었고 네. 그래서 좀 투쟁해라. 대충 하는 민주노총 안 된다. 이런 해처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박근혜하고 한번 제대로 싸운다. 이게 좀 맥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들 위원장님 하면 쌍용 자동차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쌍차 투쟁이 참 그 힘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기에 정말 아픈 투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무려 77일간 옥새 투쟁 하셨어요. 네. 이 투쟁 선거운동 어떤 게 더 힘드셨습니까?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는 그 고통은 77일 투쟁이 훨씬 더 힘들었고요. 네. 이것은 선거는 또 게임이잖아요. 네. 이 진정성을 알려가는 것들은 직접 선거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많은 접촉면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아마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 중에 눈길이라도 이렇게 마주친 조합원이 네. 한 20만 이내 쪽밖에 안 될 것 같아요. 20만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선거가 아니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사실 여기도 조합원이 2명 있는데요. 네, 저도 사실은 선거운동 때는 위원장님을 전혀 못 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 조합원께 드리는 글을 제일 처음 발표를 하셨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힘차고 또 노동자답게 싸우라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민주노총 예전과 비교하면 존재감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 힘 이런 게 굉장히 강력했는데 누가 민주노총 위원장이라고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어떤 커다란 힘이 존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굉장히 퇴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이번 선거로 네. 우리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위원장 이름은 알 것 같아요. 이것이 또 큰 한 진전이고요. 전에는 이제 민주노총의 깃발만 보고도 사실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지 못했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투쟁을 좀 조직하지 못했던 시간이 꽤 길어버렸어요. 네. 길어버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투쟁해가지고 뭘 쟁취하지 못하면 이게 민주노총인지 나의 노총인지 이게 과연 나의 삶과 무엇이 연관되는지 이런 개념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민주노총이 또 뭐 언론과 정부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덜 갖고 정부는 개무시하고 네. 왜? 너 실력이 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잖아요. 네. 예. 그런 시간들이 좀 아프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타고 넘어야 될 시점 네.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보면 정말 연맹별로도 굉장히 힘이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노조 저 하나만 하더라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굉장히 막 그러던 시절이 있어요. 요새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언론인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위 연맹별 또 그 사업장별 이렇게 뭔가 그 싸우는 힘들 그리고 살아있다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싸움에 지치기도 하고요. 이명박근혜 5년 몇 년입니까? 이제 7년 그렇죠. 동안 7년 굉장히 지나고. 예, 사람들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열패감도 많아지고 싸워도 되는 게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좌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그러셨죠? 위원장님도 사실 현장에서 겪으신 분이죠. 그런 좌절을. 예. 저는 뭐 현장에서 이제 6번째 겨울을 길바닥에서 여전히 해고자 신문으로 지내다가 이번에 이제 선거에 나왔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들은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이라든가 작년에 철도 투쟁들 네.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이 공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의의 바탕이 된 투쟁들은 국민적 공감대와 공분들을 같이 모아갈 수 있었다. 네. 예, 그래서 또 전교조 투쟁 같은 경우도 박근혜는 우리 한 명도 구하지 못했던 4.16 그 참사가 네. 있었지만 우리 전교조는 지도부들이 조합원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투쟁한 결과 승리하는 투쟁도 만들어내고 네. 이런 기풍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각각의 부분은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데 좋은 사례들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긍정의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그 언론인들은 전부 부정적인 비판하고 막 이런데 네. 위원장님 그 안에서도 어떤 작은 희망의 꽃을 그렇습니다. 예, 발견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끄럽네요.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죠. 참 박근혜 정부가 2년 차 이제 내년 되면 이제 3년째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이 노동시장 개혁이더라고요. 노동자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또 노동시장 개혁을 한다고 해서 뭘 좀 좋게 해주나 이렇게 봤더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총론적으로 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어떤 개혁 방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박근혜 정권이 들었을 때 네. 예, 국민 행복 시대 네네. 예, 경제 민주화를 내걸었잖아요. 네. 예,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주요하게는 요즘 정리고 요건 하나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정리고 남용을 막겠다는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후보의 그렇습니다. 공약이었어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막겠다. 네. 이런 대체적인 공약들을 스스로 지금 다 엎고 있는데 네. 언론은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본질에 대해서 접근한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 굉장히 좀 문제고 네. 지금 이 나라 정부가 경제 정책의 실패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네. 현재 지금 조건에 보면 노동자한테 다시 빚을 돌리고 있고 네. 또 공안 탄압으로 해서 전부 반발하는 세력과 네. 저항하는 세력들의 재갈을 물리겠다는 네. 신유신 시대로 돌아온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정말 오목한 네. 이제 동토의 시대로 좀 와버린 것 같은 네. 이런 그런 본질 속에 지금 노동의 문제들을 굉장히 잘못 왜곡돼서 네. 마치 노동자 때문에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안 돌아갔냐 네.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난센스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지금 노동자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벌에 대해서는 법인세조차 제대로 거두지 않으면서 전부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그 정부 재정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덩이인데 말이죠. 네. 내면 또 얼마나 내겠습니까 노동자들이. 그럼요. 예.
재벌은 그냥 놔두고 계속 노동자만 잡아가지고 뭐 세금도 내라 또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도 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사 간 또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겠다.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런 주장에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그거 뭐 논문 수준의 질문인데 이게 지금 아침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새벽 6시 14분에 오셔가지고 7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바빠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노동자가 네. 지금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은 좀 피해 네. 주시고요. 까다롭습니다. 예. 네. 저희가 정론직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사실 크죠. 그럼요. 예. 크고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해법을 노동자끼리 그러면 너 많이 받으니까 너 좀 내놔. 그래서 비정규직 좀 떼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 지금 재벌에는 곳간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못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데다 해처리는 못 들고 있어요. 이놈의 정권이. 처음에 박근혜 정권 들어설 때 뭔 일이 있었어요. 이마트 문제 생기니까 정규직 전환하라고 네. 해초리 드니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SK 그 회장들 못된 짓거리 하니까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윽박지르니까 뭐 10,000명 이상 정규직 전환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좋은 일자리에서 국민의 행복시대 열어가는구나. 국민적 기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와서는 비정규직을 더 늘리겠다라고 이거 있고 네네. 말도 안 되는 정내고 요건을 더 안 하겠다 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파견면 업종을 대폭적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또 더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 자동차 그 업종 중심으로 네. 지금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났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왼쪽 바퀴는 정규직끼리 끼고 오른쪽은 비정규직이 끼고 있는데 임금은 차별이 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재벌이 안 지켜요. 정부는 이걸 통제를 못 하고 있고 이걸 지금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뭐 노사장에서 뭐 하는 거냐, 사실 네. 예, 본질을 좀 잘 지켜 나가고 네. 민주노총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국민 모두의 문제로 네. 다시 환기시키는 이런 홍보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실제로 그 올해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요. 사실 그걸 보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됐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선거를 하면서 네. 민주노총 선거니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선거운동 하는 걸로 이제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국민 대다수의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 제대로 된 민주노총 역할자를 뽑겠다. 아. 이런 게 나는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 집마다 비정규직 한 명 없는 집이 어디가 있어요. 네. 정리고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느냐 이거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민주노총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역사적인 진전이 이번 직선제의 또 다른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만큼 비정규직 문제는 이 한국 사회에도 해결돼야 되고 민주노총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존립 자체가 어려운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노총의 핵심 정책의 모든 역량에 그 다를 쏟아붓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지금 올해 사실 위원장님께서 그 즉각적인 총파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또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총파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리해고 문제하고 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정리해고를 도입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뒤로 비정규직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한국 네. 사회에서. 예. 결국은 이번에도 정리해고법을 도입하면 그냥
노사 협상도 없이 분쟁의 도구가 아니라 네. 회사가 어렵다는 것들을 증명만 하고 스스로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재벌 행복 시대인데 재벌 행복 시대. 네. 노동 지옥의 문제로는 바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언론들이 더 좀 홍보를 해주시고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번에 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또 박근혜 정권이 진짜 싸우라고 네. 이 한상규가 전면전을 선포하니까 그래 한번 붙자라고 이렇게 판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네. 일면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싸울 수밖에 없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준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고맙다.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갈등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붙어서 싸워볼 만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도 근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는 뭐 그런 거 검토한 바 없어요라고 걷어들이기는 했지만 그 비정규직이 너무 심각하니까 이를테면 중규직을 도입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서 논란이 조금 된 바도 있습니다. 중규직은 또 뭐야? 이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선 정부가 노동시장 전반을 놓고 이렇게 파이는 늘려서 노동시장을 좀 더 이렇게 비정규직의 삶을 높여주고 임금 수준을 높이고 또 정규직도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수준으로 올려주고 뭐 이렇게 좀 전부 좀 상향 평준화를 해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죠. 전부 하향 평준화를 하고 있어서 참 걱정인데 자 우선 이 중규직 도입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자꾸 그런 말을 만드는 것이 진짜 불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할 바에는 최저임금을 얼마만큼 더 높여서 국민의 보편적 기초소득들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건지 네. 무슨 중기직 개똥 같은 소리죠. 이런 거 말도 안 된다. 네. 예,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런 그 계속 용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서 높이는 수준으로 정부 정책을 좀 가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정부는 계속 노동시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노동자들은 지금 전부 다 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쌍차 동지들이 또 올라갔습니다. 굴뚝으로. 제가 왜 이창근 실장님한테 왜 회사 굴뚝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공장 안의 동지들한테는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우선 쌍용차가 다시 굴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두 동지가 지금 굉장히 이 강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어서 네. 또 쌍차 투쟁의 당사자였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중심의 입장에서 되게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네. 동지들이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 여전히 올라 있는 동지들이 또 희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 동지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건 첫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말도 안 되는 대법 판결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례고가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는 건데 쌍차같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어버리면 네. 이것은 보수 사법부의 네. 아주 살인행위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되는 쌍용차의 죽음의 문제가 그동안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멈췄거든요. 네. 사회적 관심과 또 여러 가지 재판의 승소 네. 이런 게 있어서 힘들지만 이제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정말 그것이 죽음을 멈추는 큰 계기가 됐어요. 네. 됐는데 이제 대법에 치고 나서 다다시 절망에 빠질 것이 눈에 보이게 됐어요. 네. 또 그날 바로 또 하나의 우리 노동자가 해군 노동자가
죽었어요. 또 그래서 26번째 죽음으로 이어졌고 네. 이것이 지금 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라는 마음이 더 인간 선언에 대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로 그 동지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다. 네. 예,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서 이 시대의 아픔들을 해결하는데 이제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네.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쌍용차 희망을 같이 만들자 이런 중요한 접근이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6년 만에 들어간 네. 공장 아닌고 그것이 또 가장 상징적인 굴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메아리들이 큰 울림으로 좀 다가서기를 바라고 있죠. 네.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티볼리 내년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새로 나오는 그 티볼리를 음. 그 한쪽은 그 해고 노동자 그리고 한쪽은 한쪽 바퀴는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기존의 노동자 이렇게 해서 바뀌는 상생의 자동차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고 노동자들이 오히려 쌍용 자동차 홍보도 하고 또 이유리 씨도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정작 회사는 그럴 뜻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해서 만든 1호차를 네. 우리 그 자승 총무원장께서 네. 사시겠다는 약속을 언론한테 공포했잖아요. 네.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저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노동계를 대표해서 1호차로 노동 1호차로 아. 저도 땡빛을 내서라도 한 대 지금 살 준비를 하겠다. 네. 그만큼 이 사회에서는 뭐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네. 많은 분들이 이 아픔들은 치유하고 네. 정말 사회적으로 좋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아마 경영의 여러 가지 성과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할 거다. 네. 이미 이효리 씨, 티볼리 뭐 이런 검색 순위가 1위부터 10위권 안에 계속 포털에서 네. 와갔던 것들은 쌍용차 사실 손 안 대고 광고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엄청난 효과를 있었고 여전히 이 문제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것이 3대 종단을 포함한 종교, 시민, 사회, 언론, 문화, 네. 예술 다 이게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네. 쌍용차 지금 현재 지금 해고자 문제는 크게 이게 지금 비용의 문제도 이미 아닙니다. 네. 회사가 이제 결단해야 될 문제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면 경영 사정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죠. 네. 예,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설령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할 때 네. 경영은 얼마든지 자동차 사람의 특성상 네. 희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기를 나는 놓치지 않기를 예. 회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고 노동자들을 만약에 쌍용 자동차가 전원 복직을 시켰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자동차 그게 그 자체로 굉장히 사회가 너무 훈훈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좀 약간 바보스럽다. 아니 지금 뭐 네. 미국의 그 촘스키, 네. 스피박, 뭐 지잭, 막 그 유럽에 막 이런 석학들까지도 그러니까요. 쌍용차 정신 차려라. 네. 너희들이 세계 시장으로 거듭날라고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안 하냐 이런 정말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해결하면 그냥 광고는 알아서 되는 거라.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걸 예. 좀 놓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데 그걸 몰라. 아이 답답하네. 근데 이 좀 방송을 꼭 들으시고 아무- 쌍차가 좀 쌍용 자동차가 정신 차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쌍차는 또 쌍차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CNM 노동자들이 네. 전광판 위에서 벌써 이제 한 50일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리 투쟁도 거기는 이제 6개월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들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는. 예, 갑자기 느닷없이 회사에서 문자로 해고 통지 받은 네.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민주노총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올 한 해 동안 네. 사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실 비정규직 투쟁들을 대표해 오면서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에 울림이 많았어요. 청소 노동자. 그런데 결국 본질은 자본의 무한 이윤을 위한 진짜 사장들이 가짜 사상을 내세워서 네. 착취의 구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 결국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사장 나오라는 것들이 노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종목
정도로 돼서 또 CNM 동지들이 아주 투쟁의 상들을 자기 스스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동기의식이 있었고 네. 나는 노동자고 정당하게 인간성을 찾고 싶다 이런 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함께 공동으로 투쟁하는 또 모범적인 사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한 군데에서 성과를 내니까 케이블 노동자들이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네. 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굉장히 등대 같은 역할이죠. 네. CNN 광고탑은. 네. 그래서 뭐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갔다 오고 아. 우리 쌍차에 그 많은 토요일 행사를 했거든요. 예, 쌍코피. 쌍코피. 예. 거기에 많은 호응 물품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위원장님 우리만 많으면 마음 아프다. 더 어려운 투쟁 사업장 갖다 주시라. 네. 이렇게 해서 차에 가득 실어줬어요. 핫백하고 막 이런 아. 라면 뭐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CNM 농성장에 갖다 줬는데 비닐 한 장으로 그러니까. 동조 단식을 하고 누워 있는 우리 조합원 동들을 보니까 가슴이 좀 미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나 뭐 현재 지금 아마 그 동지들한테 잘 해결해 선물이 연말 안에 네. 올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있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 투쟁이 또 정당하고 네네. MBK 자본이 네. 너무 무례하게 네. 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네. 해결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좋은 소식이 오늘 내로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CNM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예. 그 전자파 때문에 계속 어지러움증 뭐 이런 것에 시달리고 계속 약을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노동자들께서. 그래서 참 이게 빨리 좀 내려올 수 있는 그 한 분은 또 새 아이의 아빠인데 그렇죠. 크리스마스도 전광판에서 보내시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마음 아파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기륭은 또 오체 투지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분들은 복직이 됐어요. 근데 네. 사장이 튀어버렸어요. 정말 이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게 책임지지 않는 기업주, 나몰라라 하는 기업주, 이렇게 철면피 기업주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말이죠. 정말 심각한데 그 자리에서 백기환 선생이 펑펑 우시는 그 사진이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룡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악질 사장에 대해서 분명히 단죄를 하고 네. 이제 여전히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벼랑 끝도 내몰고 있는데 네. 이런 방법을 정부가 오히려 공조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죠. 정부가 공조하고 있다. 공조하고 있죠. 각각의 상황에 네. 대해서 예를 들어 그 노동 기본권 문제들을 네. 각각 이제 철면피처럼 악용해도 자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외면하고 말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래서 공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듯이 기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땅에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그냥 서름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그리고 질긴 투쟁을 해왔는 문제인데 그런 국민적 사회적 합의까지 했잖아요. 네. 한 것들을 기업이 지금 막말로 페이퍼로 회사를 전락시키고 다른 데서 새롭게 하고 조합원들 내쳐버리며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 사회가 창피한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문제에 빨리 정부가 나서서 그 악덕 사장을 구속을 당장 시키고 네. 공장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뭐 올 한 해 청소년 노동자 하다 보니까 연말이 돼가지고 정리하게 되게 많은데 그 압구정동 네, 현대 아파트 경비. 경비 노동자들 문제도 되게 심각했고 또 청소 노동자 문제도 계속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 정말 산적한 노동 현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시죠. 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것부터 어떻게 좀 투쟁을 좀 조직화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각각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투쟁하는 사업장이 너무 많거든요. 많고 업종별로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른 요구들이 많지만 네.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이 요구들의 본질 다 분석을 해보면 결국 노동 기본권에 대한 제약에서 출발하고 이런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들을 아주 벼랑 끝에 내몰고 있는 것이 동일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노자 간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결국 정부가 이것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고 정부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도 없는 거죠. 억울해요. 억울해서 노동자로 살다가 억울하면 노동자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노동자업을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러면 결국 민주노조를 지킬 수 없는. 네. 그래서 2, 3년 투쟁해도 해결이 안 되고 또 투쟁하다 보면 손배 가압류로 걸어버리고 네. 인생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아버리고 가정이 폐가망신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가장 건강하게 해주는 조직이 민주노총이고 네. 노동조합인데 이것이 결국은 쓸당을 없애게 만드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문제를 하나로 모아가는 것이 이제 민주노총 역할입니다. 이걸 모을 겁니다 아마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왜 우리가 투쟁한지를 하고 네. 이야기를 할 거고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니에요. 네. 한국 사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민주노총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힐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행복해하는 시대를 박근혜는 못 지킨 국민의 행복 시대 민주노총이 지키고 열어간다. 이것이 우리의 총파업의 기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한 분노를 한번 표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확답을 할 때까지의 분명한 투쟁을 우리는 총파업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분명히 좀 조직에 나가고 네. 우리 집행부는 1월 1일부터 네. 총파업 투쟁본부로 민주노총을 전환한다. 1월 1일부터요. 그렇습니다. 1월 1일부터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모든 민주노총의 역량과 네. 모든 재정들을 총동원하고 네. 언제든지 도발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네.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이 네. 저희의 선거 공약입니다. 네. 예. 사실상 그 즉각적인 투쟁본부로 만드신다면 이제 전쟁이네요. 박근혜 정부하고 전면전입니다. 전면전.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녹록치 않고 공안 정국이 조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투쟁본부 만들자마자 또 위원장님 또 어떻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막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제 경제 얘기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 뭐 정책 2년 동안 뭐 한 게 없잖아요. 국민들을 실망만 준 것밖에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공약 하나 제대로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은 노동자들도 자칫 탄압해서 네. 돌파구를 참으려는 유일한 지금 방법을 쓰고 있는데 네. 뭐 민주주의도 뭐 짓밟아 버리고 네. 다음 수순이 노동계로 올 거라는 것들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전면전을 했는데 네. 다행히 또 받아주네요. 박근혜 정권이. 상대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 싸움이라는 게. 예. 근데 한번 붙자. 했다면 오케이 이렇게 신호가 온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게임을 한번 해봐야죠. 네. 우리도 물러서서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네. 안 싸울 수 있어요. 예. 적당히 지금 양보해야 될 사항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를테면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노사정위원회에 다시 참여를 해서 정부의 노동정책 개혁과 관련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노사정위원회 다시 들어가실 건가요? 노사정 현재 같이 그 양보를 중심으로 하는 네. 뭐 고통 전담을 중심으로 하는 네. 노사정위는 전혀 전담. 전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까지 했던 노동 적대 정책들을 박근혜 정권이 철회하고 네. 한국 사회 희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 관계, 그 한국 사회를 받쳐주는 정확한 한 축으로 노동자 계급들을 인정할 때 네. 나는 박근혜 정부가 독대 가능하다고 봐요. 언제든지 대통령하고 만나서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제들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그런 것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구조대로 일방적으로 고통을 강요하고 전담시키는 이런 구조에 민주노총은 들러리를 쓸 수 없는 쓰지 않겠다는 것들은 분명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도 현재 지금 전체 노동자들이 전망에 걸린 문제를 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를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서는 본질의 문제를 얼만큼 다룰지 모르지만 정말 미생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이상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도 정말 이제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로 스스로 좀 결단을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바람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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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스탠스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민주노조 운동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시기별로 굉장히 이제 싸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파업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안에 녹아들지 못하는 파업이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민주노총 내부의 변화나 뭐 이런 것도 좀 조직적인 변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변화. 그러니까 너무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투쟁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은 아니었냐. 그런 반성은 없나. 이런 것도 좀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런 민주노총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를 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전히 지금 우리가 투쟁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제들은 네. 여전히 국민 다수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 네. 이것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권과 재벌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조직은 유일합니다. 민주노총이. 이걸 어느 누구도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에 있어서 네. 왜 국민적 지지를 못 받느냐 문제는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네. 이것을 서유럽이나 이런 민주노총 운동의 역사가 있는 데들은 이미 이런 의제를 갖고 투쟁했을 때 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을 보수 정권에서 네. 언론에서 매도화했던 그리고 편향된 보도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한테 이질감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우리의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엔 여러 가지 이런 팟캐스트도 네. 굉장히 유효한 네. 방식이가 될 거고 네. 좀 더 좀 보편화된 언어와 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들을 상식화 시켜내고 파고들도록 네.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언론 노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론 노조가 되게 투쟁에 지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해직 언론인이 됐고 또 말씀하신 대로 공장으로 못 돌아가는 것처럼 또 회사로 못 돌아가는 기자들이 네. 많아졌거든요. 해직 언론인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YTN 여전히 못 돌아가는 그 기자들이 있고 또 하여튼 해직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면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떤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상태에서 그냥 고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들도 민주노총의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하실까요? 이처럼 노동계로 따지면 사실 9697 로켓 투쟁 때보다 의제로 보면 더 엄중합니다. 지금 상황에 더 엄중하고 그러면 이 한국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신공안 정국이 네.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른 말하면 다 재갈을 물린데 그럼 바른 말을 누가 해야 되냐? 언론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언론이 해야 되고 좀 더 또 이 사회 지식인들도 이런 데 대해서 대놓고 지금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데 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을 때보다는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다들 몸을 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정말 작은 칼을 들고 맞을 때 손을 물면 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장을 간에서 겨눌 수 있는 것이 언론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언론이 지금 현재는 발을 너무 빼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언론 노조에서 언론 노조 위원장님도 한번 뵀어요. 네. 뵀더니 민주노총이 이번 직선제를 통해서 정말 활기를 찾고 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저도 전체 노동자의 단결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좀 지혜를 얻고 오기도 했었어요. 네. 이처럼 언론이 이제 이런 단순한 민주노총의 내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실 것을 네. 민주노총 당선자의 이름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민주노총 회의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예. 장윤선의 팟짱.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언론이 살아야 사회도 좀 이렇게 그 활력을 찾고 또 비판 의식도 생기고 또 도대체 이 사회의 문제가 뭔지 쟁점도 알 수 있고 이런 건데 전부 그런 기능들이 사라져 버렸고 정권을 홍보하는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실 아마 지금 괴로울 거예요. 그 공중파나 아니면 그 주류 언론에 다니는 기자들은 저는 굉장히 괴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나?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떤 건데요? 이 괴로움들이 사실 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괴로움도 임계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저는 언론사를 이번에 선거 기간에 몇 군데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일정상 네. 못 했는데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예. 압도적인 지지로 저를 선택해 준 것을 봤어요. 네. 결국 그러면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노조에서 압도적으로 위원장님 지지율이 높았어요. 예. 이런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네네. 그만큼 언론 노조도 역할을 너는 할 수 있을 거다. 현장도 투쟁의 기운을 찾고 있는데 네. 언론 노동자들이라고 외일 수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뭐 고무적으로 봅니다. 네. 늘 저는 일정의 낙관을 달고 삽니다. 네. 예. 언론 노동자들이 위원장님 편이었구나. 이 자리를 비워서 네, 고백을. 감사의 인사도 또 전하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사실 이제 딱 그 당선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되면 막 이렇게 생중계도 나오고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랬는데 요새는 정말 그 불러주는 데가 팟캐스트 하고 이제 일부 언론밖에 없어서 이제 앞으로 줄줄이 이제 인터뷰도 이제 예정이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상반기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목을 걸고 있는데요. 이거 꼭 개혁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앞서 군인 연금, 사학 연금 다 손대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니까 그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를테면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좀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 관련해서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해당된 조합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체 민주노총 조합원의 3분의 1이 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전체 국민으로 따지면 한 500만 가까이 연관돼 있어요. 500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무원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지금 여전히 사회 안전망이 없고 네. 공무원 노동자들 실상을 보면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사실 봉급도 많지 않고 네. 이런 조건을 잘 견뎌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회가 부패와 부조리로부터 일정 정도 정의롭게 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네. 어느 날 그 주머니를 다 뺏어겠다는 것들은 정부 정책의 실책을 여전히 노동자한테 다 돌리는 문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좌시할 수 없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동자 자기 연금의 문제만 가지고 지금 투쟁의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전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에 대한 강화 문제를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것들 분명한 기조가 있어요. 네. 이런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의 정의를 세우는 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아마 밀어붙이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네. 여야 간에 합의체에 대한 네네. 위원장도 지금 선임을 못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런 정도도 여야도 실제로 밀려고는 하고 있지만 아마
정말 부담이 많이 가는 문제일 거라고 보고 물론 박근혜 정권이 지금 강하게 푸신을 하고 있지만 네. 민주노총도 이것을 당신들이 강한 만큼 우리 반발력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지금 전교조 공무원을 중심으로 또 공공과 철도 뭐 포함해서 관련된 해당 단위들과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임기가 시작되면 네. 구체적인 대응팀들이 저희는 출범합니다. 출범해서 정말 쟁의권이 없지만 공무원들은 네네. 그리고 전교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총파업을 이미 결의를 각오하고 있고 네. 이 문제를 현재 다양스럽게 노동자도 없는 단위의 공무원들까지도 함께 다 마음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더 상승시켜서 정권의 만행으로 노동자들을 착취의 도구로 보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연금 계약은 반드시 막을 수밖에 없는 1차 저희들의 총파업 1차 저지전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총파업 투쟁의 1차 네. 저지선이 될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내년 하반기에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10만 대 반란. 이게 이름이 되게 섹시해요. 10만 대 반란. 그래요. 10만 대 반란군을 조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반란이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에 도입했어요. 아, 그래요? 도입했더니 내부적으로 야 이건 너무 센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강행을 시켰죠. 근데 지금 섹시하시다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지금 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이제 아까도 이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해결하지 않고 네. 또 양극화는 다른 어떤 재앙보다 큰 재앙으로 이렇게 이미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예. 이 문제를 그러면 노동조합이 가장 앞서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풀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뭐가 있어요? 힘을 모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고 네.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 문제들의 요구들을 하나로 묶어내서 정말 우리가 87년 대투쟁을 통해서 네. 공돌이와 공순이 이름을 뒤로 하고 노동자라는 이름을 찾았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불호.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습니까? 네. 임금 몇 푼이 아니라 내가 노동자다. 나는 공돌이가 아니고 공순이가 아니다. 정말 인간 존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정말 즐거워했던 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렇듯 다시 지금 시간이 흘러서 정말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다시 노동자 이름을 찾아야 되는 한국 사회 모순 덩어리들이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반란을 함축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최저임금 투쟁과 함께 좀 같이 맞춰서 좀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도 지금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노동자들의 의견들 다 배제하고 뭐 선심 쓰듯이 100원 올리고 200원 올리고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 뭐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최저임금들을 대폭 올려서 네. 사회 안전망을 갖추겠다는 거지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인데 그렇습니다. 한국만 지금 이 남한 사회만 이런 게 깜깜무소식이고 여전히 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경제의 활력을 불어일으킨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아닌가 네. 이 부분인가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 간접고용 문제, 사내하청 문제 분을 함께 묶어서 네. 아주 노동자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대반란들을 반드시 좀 성사시키겠다 네. 이런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87년 789 네. 노동자 대투쟁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2015년 한 해가 굉장히 뜨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감이 좀 벌써부터 듭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그 약 1시간 정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투쟁본부를 만든다니 얼마나 일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방송을 좀 듣고 계실 텐데요. 네. 끝으로 우리 그 전체 조합원들에게 또 그리고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들께 신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꼭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네. 끝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담아야 될지 종류별로 담아주세요. 예. 일단 이 직선제를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훌륭하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답게 성사시켜준 조합원 동지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변방의 해고 노동자를 투쟁하라는 새초리를 들어서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이 뜻들은 정말 준엄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혁신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에 반드시 절박한 노동자들의 현장의 요구들을 승리로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한국사의 희망을 만들어갔던 역사들을 다시 이어가는 그런 역사의 명령을 준엄한 명령을 저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당당하게 맨 앞자리에서 끌고 가겠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의전은 다른 게 없습니다. 투쟁의 앞자리에 동지들이 세워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의전이고 저는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담대하게 가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린다라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상계가 어렵고 노동자 서민들이 어디다 지댈 언덕이 없어요. 정부는 마이웨이 재벌을 위해서 재벌 행복시대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서민과 국민의 행복시대는 누가 만들 거냐.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든 국민들은 민주노총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을 이번 직선제 선거를 통해서 다양하게 확인했습니다. 지금껏 사랑과 격려의 질책을 많이 해주셨는데 민주노총이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의 해처리도 들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민주노총이 지금의 잘못된 점들을 반성해서 더 국민 속으로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큰 역할들을 해내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방송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위원장님 만나니까 활기가 느껴집니다. 뭔가 내년 1월부터는 노동자들의 좀 삶이 굳은 얼굴이 좀 살짝 그 햇볕처럼 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위원장님도 몸 건강하시고 네, 신년 한 해는 정말 투쟁하는 민주노총 안에서 또 자주 팟캐스트 출연하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출연하신 거죠? 예, 저 인생에서 오늘 처음 이렇게 출연할 영광을 주셔서 예, 많이 좀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적응은 잘 안 되는데 혹시 누가 되진 않았는지. 아니요. 굉장히 그 소박하시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책 해설도 되게 쉽게 해주셔서 아마 우리 듣는 청취자들께서 귀가 굉장히 편한 방송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자주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가 자주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